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하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너무나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딱 한 개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질병을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제목을 단 게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게 한문으로 자자가 스스로 자자를 써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는 나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가자는 집가자를 쓰는데요. 이게 다른 뜻으로는 몸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가 하면은 내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하면 내 몸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면역이 나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내 몸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일종의 면역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죠. 면역의 구테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면역의 반란, 자가면역 질환이었어요. 그리고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은 내 몸의 면역세포는 원래 자기 몸을 공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면역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면역관용이 무슨 뜻이냐면 관용, 너그러울 관자에 용서할 용자를 써서 내 몸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줄게. 다시 말하면 내 몸에 대해서는 면역 공격을 안 할게. 내 몸에 대해서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게 하는 게 면역 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자기 몸을 내 면역 세포가 공격하지 않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면역학에서 면역관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임뮨 톨러런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깨졌다는 얘기는 내 몸의 면역이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내 몸을 손상시키고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관용이라는 게 무너진 병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이제 여기 계시면서 많은 자가면역 환자를 보셨지만 이게 면역관용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자가면역 질환이 면역병이기 때문에 특징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제 좀 의학적인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면역관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딱 하나의 시스템에서 면역관용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 과정 중에 여러 시스템에서 내 몸을 공격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시스템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 흉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무스라고 표현하는 여기에서 우리 면역세포 중에 T셀을 여기서 이제 분화시키고 성숙을 시키는데 일종의 훈련소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의 골수에서 이 T셀이 만들어지면 이 흉선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분화하고 성숙을 시키는데 일종의 훈련 과정이라고 말한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하냐면 내 몸의 표식, 내 몸의 항원을 이 T셀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 몸의 항원을 인식을 하고는 막 공격하려고 하는 T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내 몸의 표식을 줬더니 공격하려고 그래. 공격을 해. 그럼 이거는 면역관용에서 위배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를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몸에 항원을 줬더니 면역 반응을 안 일으켜. 면역 공격을 안 해. 그러면 얘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흉선이라는 곳에서 네거티브 실렉션, 포지티브 실렉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T셀이 분화되고 성숙되면서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아까 다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제거가 당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합격한 애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50%? 딱 5%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95%는요, 이 흉선에서 분화되고 성숙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95%는 다 제거가 돼요. 왜? 내 몸을 공격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세포가 보통 이제 T셀이 주로 공격을 하는데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겠어요? 제대로 교육받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미 95%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만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면역관형의 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얘가 이제 피 속을, 림프액을 이제 또 우리 몸의 세포, 조직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내 몸에 항원,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항원이라는 게 있어요. 유일무이하게. 제가 이름이 이유준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제 몸의 세포들은 이유진이라고 하는 그 표식 인자를 세포 표면에 달고 다녀요. 근데 이 단백질이 유일해. 우리가 지문이 이유진의 지문은 유일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다 생체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체 인식해가지고 자기 지문으로 핸드폰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나의 눈의 홍채도 유일하게 나만 유일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얼굴 인식, 그 다음에 눈 홍채 인식, 손가락의 지문 인식을 통해서 핸드폰 들어가고 그게 비번이 되잖아요. 똑같이 뭐가 있냐면 제 몸의 세포가 120쪽이에요. 모든 세포들은 세포 표면에 자기만을 표식하는, 자기만을 표시하는 단백질을 달고 다녀요. 그게 셀프 안티젠이 되는 거예요. 셀프 안티젠. 셀프 뭐야? 내 항원. 그러니까 나의 지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제 몸에 세포 표면에는 다 달라 있어요.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있으면 여러 개의 항원이 셀프 안티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도 지문과 같은 표식을 달고 다닌다고. 뭐다? 나만의 유일한. T셀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술 먹었어. 스트레스를 너무 세게 받았어. 잠을 못 잤어. 그리고 감기 걸렸어. 이런 일들이 생기면 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염증이 일어나면 내 몸의 세포도 손상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내 몸의 세포들은 염증에 의해서 손상이 돼요. 또 재생이 되잖아요. 재생되는 부위에서는. 어쨌든 손상된 세포가 파괴가 돼서 림프액이나 세포 조직 사이에서 돌아다녀. 그러면 면역세포가 가서 그거를 마크로파지 같은 면역 대식세포가 가서 잡아먹어. 그 다음에 이 표식을 항원 제시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 덴드라이트셀, B셀, 이런 세포들이 T셀에다가 전달을 해줘요. 야, 내 몸에 이런 표식 단백질이 돌아다닌다? T셀이 딱 전달을 받으면 T셀은 무슨 경험이 있어요? 네, 똑똑하십니다. 우리 몸에 T셀은 무슨 경험이 있다? 흉선에서 무시무시한 훈련을 받았어. 무슨 훈련 받았어? 내 몸의 항원, 셀프 안티젠을
인식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 제거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자, 이제 T셀이 돌아다니다가 주인이 술을 너무 한 일주일 내내 술을 퍼먹었어. 그래서 위점막 손상되고 장점막 손상되고 혈관 내피 세포들 다 손상됐어. 그럼 걔네들이 찢어져 가지고 손상돼서 돌아다녀. 그래서 이제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그 다음에 항원 제시세포를 통해서 T셀에다 전달을 해줬어. 그러니까 T셀은 판단력이 있거든요. 뭐야? 셀프 안티젠 나의 항원이네라는 걸 인식할 능력이 있어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행동을? 얘 훈련받고 나온 애잖아. 어떨 것 같아요? 항원을, 셀프 안티젠을 딱 인식하는 순간에 그 신호가 이 T셀 안으로 쭉쭉쭉쭉 들어가서 그 안에 유전자까지 전달이 되겠죠. 셀프 안티젠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신호가 쭉쭉 나와서 T셀이 어떻게 바뀌냐면 모양이 쪼글쪼글쪼글쪼글 짜겨집니다. 이거를 면역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노미라 그래요. 아노미. 아노미가 무슨 뜻이냐면 무장 해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항원을, 셀프 항원을 공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훈련 받았잖아. 인식을 딱 하는 순간 공격을 하면 안 되잖아. T셀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어. 마크로파지는 없어. 걔는 무조건 탐식만 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해주는, 전령의 역할을 해주는 B셀, 덴드라이트셀 얘네들도 그냥 전달만 해줘. 인식을 못해. 무조건 전달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T셀한테 전달해 줄 때 T셀은 인식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MHC 클래스 1, MHC 클래스 2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셀프 안티젠, 나의 항원을 딱 갖다 줘서 그 T셀이 인식하는 순간 얘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셀프 안티젠이네. 그러면 공격해야 돼, 말아야 돼? 안 되죠. 그 신호가 들어오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면서 쪼글쪼글쪼글하게 위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노미가 되고 무장 해제가 되고 나 공격할 수 없어. 내 몸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과정이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면역관용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몸에 이렇게 아주 철저한 면역관용이 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위험한 존재가 내 몸이 있어. 내 몸에 위험한 존재가 뭐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존재가 뭘 거? 우리 몸에서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는 면역세포예요. 내가 세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면 한 120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 120조의 세포는 눈세포도 있고 피부세포도 있고 간세포도 있고 장세포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고요? 면역세포. 왜 무서워요, 면역세포가? 맞아요. 면역세포는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면역세포는 옆에 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요. 군인. 총 들고 있는 경찰. 총 들고 있는 경찰급 정도 돼야 돼. 면역이 여러 가지지만, 면역이 여러 가지 중에 총 안 들고 있는, 물론 이제 강력하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T셀은요, 총 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저 군생활 할 때 제 총에는 항상 총알이 있었어요. 비무장지대에서 집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무할 때 총알을 넣고 근무를 해요.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 왜 위험해? 내가 갖고 있는 총알이 내 몸에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이 있는 만큼 무슨 능력도 있어요. 그치? 오발돼서 나를 쏠 수도 있고, 이거 군생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동료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저 80년대 후반에 군생활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총에 총알이 있으면 우리 매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북한군이 내려올 때 서로 우리 군사분계선 넘어서 내려와서 밤에 마주치면 쏘게 돼 있어요. 북한군을 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총 안에 있는 총알로 자기네 군인을 쏘는 일들이 실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봤죠? 저 지피 근무했는데 제가 제대하고 몇 년 지나니까 지피 하나가 다 죽었어요.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그래가지고 다 죽였어. 자기 동기와 선배, 후배를. 꼭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군인이 총을 적군한테만 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처럼 면역세포는 뭘 갖고 있다? 총알을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유일한 애들이 면역세포고, 그 중에서도 T셀. 아, 얘네들이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진짜 총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무서운 애들이니까 면역관용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면역관용이 중요해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개 얘기했어요? 몇 개 얘기했어요? 면역관용 몇 개 얘기했어요? 2개 얘기했지. 2개. 하나는 흉선에서 만들 때 훈련을 시킨 게 하나잖아요. 훈련 시켰잖아, 흉선에서. 셀프 안티젠 딱 줘서 공격하려고 그래, 그럼 제거. 그리고 네거티브 실렉션 있고 포지티브 실렉션 있다 그러는데 아예 인식을 못해도 문제야. 아예 인식 못하는 애도 제거. 그래가지고 몇 프로 살아남는다고요? 5%.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해? 근데 또 2번째 뭘 얘기했어요? 아노미. 그래서 무장 해제를 스스로 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야, 쿠데타 일으키자. 쿠데타 일으키자. 그랬을 때, 전 못합니다 하고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군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노미, 이런 것도 면역관용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T셀이 종류가 사실은 많아요. 하나가 아니야. 그 중에서도 헬퍼 T셀이 있어. 보조 T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가 면역이 중요해지는데요. T셀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보조 T셀이다. 헬퍼 T셀이다. 이 T셀이 또 2가지로 나눠. TH1이 있고 TH2야. 이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1그룹이 자가 면역의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예요. TH1 셀이 과도하게 항진이 되면 얘네들이 특히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그룹이에요. 얘네들이 과도 항진되면 자가 면역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주로 얘네들이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과도하게지면 자가 면역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견제하는 상대편 세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그 세력이 뭐다? TH2. 선생님도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계셨으니까 들은 얘기지만 제 연구 분야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 이 TH1, TH의 이 균형이 틀어진 거를 바로 잡는 이 TH1, TH의 임밸런스 쪽을 레귤레이션 해주는 연구 파트가 제 연구 파트인데, 어쨌든 여기 뭐가 있다? TH1이 과도하게 항진이 되면 반대편에 세력이 있다. TH2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억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과도 항진되지 않게 견제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터루킨 4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쭉 뿜어서 얘를 억제를 합니다. 숫자도 줄이고요. 힘도 약화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견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견제 세력이 깨지면은 어떻게 된다? 안 맞죠. 안 맞으면은 이 왕그룹, TH1 그룹이 너무 과도하게 세지고 여기서 견제하는 쪽에 그 세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 면역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가 면역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 세력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내 몸을 공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쉽게 못하는 거예요. 또 있잖아, 견제 세력이. 아까 말한 대로 아노미 반응을 안 일으켜. 그러면서 얘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TH1 쪽인데 얘가 너무 과도하게 항진이 되고 이쪽 T셀이 개수도 많아지고 중무장을 점점 하면서 중무장하면 또 T셀의 모양이 커져요. 부풀어 오르면서 우락부락하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돼서 얘네들이 과잉 항진되면 반대 세력 TH2 쪽이 견제를 하게 돼 있다니까. 얘네가 견제 세력이 있는데 쉽게 내 몸을 공격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 관용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깨져. 깨지려고 해. 견제 세력이 점점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돼 있어요. TH1 세력이 너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는데 얘는 또 얘를 견제하게 돼 있거든요. 서로 견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세게 견제하니까 견제 세력이 점점 약화가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을 박스권을 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견제 세력이 얘를 견제를 못하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또 상위 레벨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T셀이 종류가 많다 그랬죠. 그 중에 조절 T세포라는 게 있어요. 레귤레이터리 T셀, 조절 T세포. 이름을 들어보니까 어떻겠어요? 조절을 해주는 능력이 있는 T셀이 상위 레벨에 또 있어. 뭔 말이냐? 너무 과도하게 한쪽이 견제 세력이 약해되고 한쪽의 견제 세력이 너무 세지면 조절 T세포가 또 작용을 하는 거야. 작용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항진 애를 또 눌러줘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약해된 애를 또 위로 올려줘서 박스권으로 튀어나가서 병이 생기는 쪽에 병이 생기게끔 하는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해준다고. 그 조절 T 세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깨지겠어요, 균형이? 그런 시건 장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절 T 세포다. 그럼 이 얘기만 들어봐도 뭐야? 흉손에서 굉장히 세게 훈련을 시켰네? 인식을 아예 못하면 너는 끝. 인식을 했는데 공격을 하려고 그래? 네가 내 몸을 공격하려고 그래? 그럼 너는 제거. 인식을 못해도 제거되고 인식을 했는데 공격하려고 그러면 제거. 그래서 인식은 하지만 공격하지 않는 애들만 살아남는 게 몇 프로? 5%. 이게 1단계인 거예요. 흉손에서. 그 다음에 실제 자기 항원을 딱 마주쳤을 때 나 공격 안 해. 못해. 내 몸인데. 그래서 아노미 현상을 일으켜 2단계. 또 3단계는 뭐다? TH1과 TH2에서 서로 간에 견제 세력이 있는 거야. TH1이 이제 주로 자가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기가 세포성 면역이고 TH2가 체액성 면역, 이쪽은 이제 알러지 쪽이에요. 이쪽 TH2 세력이 얘가 너무 세지면 견제 세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공격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깨지려고 하면 또 상위 레벨에서 누가 조절을 해준다? 조절 T세포, 레귤레이터리 T셀, T렉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의 T셀이 감히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었냐? 왜 그렇겠어요? 면역세포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위험한 존재다. 왜?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면역세포가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면역 관용의 그 장치를 아주 철저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또 하나 틈이 있어요. 또 하나 틈이 있어. 어떤 또 틈이 있냐면은, 자, 보세요. 얘네들이 원래 얘네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걔네들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걔네들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면역학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걔네들도 표식이 있다니까. 걔네들도 지문이 있다고요.
걔네들도 세균이 있으면 세포 표면에 그런 지문이 있고, 바이러스면 그 바이러스만을 그 표시하는 그런 안티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도 있냐면, 운이 나쁘게 들어온 바이러스에 갖고 있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포린 안티젠, 외부 항원이 내 몸에 있는 세포의 항원하고 너무 유사해. 헷갈릴 정도로 유사해.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잘못돼서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